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이고요. 먼저 소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바닷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닷물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리고 왜 순환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건의 구성입니다. 수건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0%가 바다예요. 그래서 지구는 푸른 행성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외부에서 봤을 때 지구의 바다 부분이 많이 보이고 바다 파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푸른 행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갸우뚱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을 아껴 쓰자라는 캠페인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자, 물이 굉장히 많은 지구인데 왜 굳이 물을 아껴 써야 되는지 그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바닷물, 즉 해수가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담수라는 건데요. 담수는 짜지 않은, 즉 밍밍한 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는 짠물, 바닷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담수를 또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담수 중에서 대부분은 빙하로 존재합니다. 얼어 있어요. 2.8% 중에 2.15%가 얼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나머지 2.8-2.15한 부분만이 얼어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얼어있지 않은 이 물 중에서도요, 0.6기가 지하 깊숙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기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나머지 0.03%만 호수 또는 강으로 육지 내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물이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지구에.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0.03%도 오염된 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지의 물 중 인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의 물은 0.03%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수자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물은요, 이 담수 중에서도 지하수의 그 지표 부근에 있는 지하수, 그리고 호수, 강은 하천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빙하를 보겠습니다. 빙하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면요. 빙하는 눈이 녹지 않고 굳어서 생긴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빙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거를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눈이 내립니다. 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은 무겁죠. 자, 무겁기 때문에 아래의 눈이 꽉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다져지게 되고요. 다져진 눈이 압력 때문에 아래부터 얼음이 됩니다. 꽉 누르게 되면은 그 압력 때문에 단단한 고체가 되겠죠. 자, 그 단단한 고체가 쌓이게 되면은 지구가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즉 중력으로 인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 내려가다 하자에서 얼음이 내려가다, 그래서 빙하의 생성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빙하는 낮은 기온 때문에 얼어 만들어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습니다. 빙하의 경우에는요, 눈이 쌓여서 그게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얼음이 내려오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낮은 기온 때문에 물이 얼어 만들어진, 요거는 아닙니다. 지금 밤이어가지고 자꾸만 하품이 나서 중간에 끊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빙하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빙하의 종류는 대륙 빙하, 산악 빙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륙 빙하는 말 그대로 대륙 규모의 빙하예요. 남극 대륙, 남극에는요 커다란 얼음으로 만들어진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가 있는데 그린란드는 캐나다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평평한 대륙 규모의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륙 빙하죠. 평평하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악 빙하는 뭐냐면은요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이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높은 산은 굉장히 온도가 낮죠. 눈이 계속 쌓이고 녹지 않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이제 빙하로 만들어지게 되죠. 산 위에 생김새가 드러나 울퉁불퉁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륙 빙하는요 고위도 지역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고위도라는 거는 이걸 예전에 위도라는 거 잠깐 공부를 했는데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적도를 0도라고 하고 북극을 혹은 남극을 90도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 나눈 기준이 얘를 지금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갰을 때 0도 그리고 90도 이거 수직 90도 그래서 적도는 0도 그리고 북극은 90도 혹은 남극은 90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즉 얼마나 북쪽으로 가 있느냐 혹은 얼마나 적도에 가까우냐에 따라 나눈 게 위도가 되겠는데요. 고위도, 높은 위도 지역의 대륙 빙하가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높은 산 모양의 이 산악 빙하는 고산지대, 산에 분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빙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예요. 자, 빙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쪼개지기도 하겠죠. 자, 그것이 이제 바닷물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것, 그것을 빙산이라고 합니다. 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익숙할 텐데요. 자,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은요. 빙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동동 떠다니는데 정말 일부분만 눈에 보이고 아래쪽에는 굉장히 큰 얼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굉장히 적은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구상의 물과 빙하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염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유를 먼저 보겠는데 염유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바닷물을 그대로 놓고 증발시키게 되면은요 물만 밖으로 증발이 되게 되겠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남아있게 되겠죠. 그것을 염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 요거 소금이라 그래요.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염화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등이 있습니다. 자, 이때 혹시 여러분 천일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일염이랑 소금이랑 혹시 맛의 차이를 느껴보셨나요? 천일염은 아마 짠맛 외에도 좀 쓴맛도 느껴지고 다른 맛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그냥 짠맛만 느껴지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천일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면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천일염은 그냥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얻을 수 있어요. 자,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거겠죠.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칼륨, 황산칼륨이 전부 다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전부 다 녹아있는 게 천일염이에요. 즉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일염과 소금의 차이점은 천일염은 짠맛 외에도 여러 가지 맛, 대표적인 맛이 염화마그네슘이에요. 이거는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냥 단순 짠맛밖에 안 난다 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해수에는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염류라는 게 녹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이다 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염화나트륨의 특징은 짠맛이다.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의 특징은 쓴맛이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염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염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해수 1000g, 1000g은 1kg이겠죠. 1000g에 들어있는 전체 염류의 양은, 염류는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측정 단위는 PSU 또는 퍼밀이라고 하는 퍼센트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옆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PSU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PSU는 35PSU 예를 들어볼게요. 해수 1000g에는 물이 965g 들어있고요. 염류가 35g 들어있습니다. 자, 요것을 35PSU라고 하고요. 그리고 35퍼밀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숫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산해도 35PSU, 35퍼밀이다, 똑같은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40PSU는 뭘까요? 네, 바닷물, 즉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다? 네, 40g 들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보자면요. 지금 이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물이 965 들어있고요. 염류가 35g 들어있대요. 자, 이것은 PSU로 나타내면 35PSU. 이거는 35퍼밀. 봐주시면 되겠죠.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요. 35PSU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염분은 염분은 33PSU이다. 조금 더 밍밍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자, 증발량은 그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증발이라고 했죠. 액체에서 기체로 많이 되어버리면은 바닷물은 더 짜지겠죠.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양이에요. 자, 비가 많이 내릴수록 물은 더 밍밍해지겠죠. 그것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담수의 유입량. 자, 밍밍한 물이 바다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닷물은 밍밍해지겠죠. 덜 짜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결빙량과 해빙량인데 이거는 얼음이 생긴다. 얼음이 결성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빙량, 얼음이 결성된 양. 자, 얼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소금은 얼지 못하고요. 물만 얼게 됩니다. 즉, 소금물을 비커에 받아놓고 얘네를 얼리게 되면은요. 얼음만 얼고요. 그 밖에 소금은 동동동동 떠다니게 돼요. 물론 전부 다 얼리게 되면 엄청 낮은 온도로 되면은요. 이것마저도 얼긴 하겠지만 일단 먼저 물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언다 라고 하면은 바닷물은 짜지겠죠. 해빙은 이거는 해법, 해답할 때 해자예요. 풀다 해자예요. 얼음이 풀어지다, 얼음이 녹는다, 해빙량. 자, 얼음이 많이 녹을수록 바닷물은 밍밍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증발량, 태양에 의해서 바닷물이 증발하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 많이 증발하겠죠. 자, 강수량, 비가 내리는 양.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량. 강이 대표적인 담수라고 그랬어요. 자,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많이 유입될수록 밍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보게 되면은요.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